적정한 삶에 대한 질문들을 요즘 많이, 또 제가 또 그런 책을 썼기 때문에 적정한 삶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적정하다는 거. 적당하다는 거랑 이름이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다라는 게 좀 나쁜 뜻으로 쓸 때도 있어요. 적당주의. 그쵸? 그 다음에 그냥 적당히 해. 라고 했을 때 그냥, 너무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그냥 대략 티 안 나게, 나쁜 게 티 안 나게 정도만 해. 라고 하는데, 적정하다라는 뜻은 좀 더 좋은 뜻에 가깝죠. 그러니까 최고로 괜찮은 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큰 부자들이 의외로 국민 평균 수명보다도 못 살아요. 극대화된 부를 가지고 있는데 왜 큰 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냐는 거예요. 뭔가 극대화된 부가 오히려 평균적인 수명에도 못 미치게 만드는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가장 적당한가? 적절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40평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50평이 더 좋은 것 같고 60평에 살고 있으면 70평이 더 좋은 것 같은데 70평대 집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 한 3인 가구가 살면요.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다다익선 이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훨씬 더 큰 집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극대화된 큰 집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온갖 걱정이 다 나오게 돼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내가 감당이 안 될 만한 큰 집을 가져면 이제 치우는데도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집을 치우게 한다? 그 사람이 또 내 집에 들어오니 불편하잖아요. 뭐가 제일 적당하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크기에 어떤 위치의 집에 살아야 제일 적당하고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제일 적당하고 그 다음에 얼만큼 사회생활하고 얼만큼 집에서 나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되는 적정한지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거의 안 해봤어요. 항상 이기고 성공하고 성취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돈 없는 삶이 불행하다는 건 아는데 얼마까지 가져야 나한테 최고로 좋은 거고 그리고 그걸 유지하면서 얼마큼 잘 써야 행복해지느냐라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점을 거의 모른다는 건 무슨 얘기냐? 만족감을 거의 발달을 안 시켰기 때문이에요. 언제 만족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러면 제일 여러 번 행복을 누리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죽기 전날까지 돈 버는 사람.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평생 땀 흘려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행복감은 거의 못 느끼고 사망하는 사람들 너무 허망하잖아요. 좀 더 지혜로워지자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내가 관여해야 되는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일, 돈도 그 대상의 일부죠. 어디까지 해야 제일 적정하는가. 그걸 알아보면서 내 인생의 밸런스, 소위 말하는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말미에 무만감이 와요. 중년, 노년, 그 이전에라도 심지어 청년기에라도 무만감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 선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무만감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좋아하는 게 없는 삶이에요. 책임과 의무만 다한 삶이죠. 이것도 적정하지 못한 삶이에요. 열심히 살고 하지만 그 열심히 땀 흘려 벌은 돈으로 또 재밌게 지내고 다시금 또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또 열심히 살고 이런 재미있는 쳇바퀴가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이제 3만 불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냐는 거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뇌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복해지기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잘 가져야 되고 잘 누려야 되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잘이라고 하는 게 바로
maximized, 극대화가 아니라 appropriate,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을 절묘하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정 기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극대화된 기술의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적정하게 딱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기술이 구현된 제품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혁신 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극대화된 삶이 아니라 적정함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적은 자원으로도 효율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인데요. 이건 소박한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에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걸 지혜로운 소비라고 하는 것처럼 같은 100년을 살아도 그리고 같은 돈을 벌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가장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건 이건 사실은 그게 본질적으로 극대화된 삶이 되겠죠. 돈은 너무 많은 이전 연구에서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은 약간 식상한 느낌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돈은 지금의 화폐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득 7만 불까지는 행복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니까 연소득이 10,000불보단 2만 불이, 2만 불보단 3만 불이. 근데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지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해요. 7만 불이 넘어가면 더 이상 행복의 양은 돈 때문에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이후로 다른 요인이 행복해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7만 불이 상한선이다. 그럼 정말 납득을 못 하실 겁니다. 무슨 소리야. 100억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1000억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100억 부자는 1억 부자보다 100배의 고민을 해야 되고요. 1000억 부자는 그 100억 부자의 또 10배의 고민을 해야 되는. 제가 정말 많은 건물주를 알거든요. 지금 아시는 그런 우리가 나 건물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강남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코엑스에서 강남의 코엑스에서 강남역 따라서 테란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명동 다음으로 제일 비싼 건물들이 즐비한 1000억 넘는 건물들의 주인들을 많이 알아요. 그분들은 50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50명의 세입자와 늘 법률 분쟁을 겪으셔야 돼요. 물론 법률 대리는 있지만 늘 여러 가지 송사에 휘달리십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양 이상의 돈이 약간 넘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오버한 돈이 나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쓰지도 못할 그 돈 때문에 누군가를 의심합니다. 부자들이 치르는 가장 큰 형벌이 바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데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이 됐는데도 여전히 행복이 증가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그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돈 갖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분들이죠. 건물주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런데 그 돈 갖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하고 싶은 일이 진정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정말 그러면 그분은 행복하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걸 위시리스트가 있다고 하죠. 위시리스트가 있는 사람들만 행복해져요. 돈을 벌면서. 왜? 돈을 벌면서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자, 그 사용을 하면서 다시 행복해지니까 재충전이 되고 다시 에너지를 받아서 또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시리스트가 없는 사람은 돈을 벌면 그 다음부터 의심만 생겨요. 그리고 그 돈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리고 큰 돈을 벌어봤자 한들 의심의 양이 커지니 복권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와 그 다음에 집보다 먼저 바꾸는 게 배우자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의심의 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아껴 써라, 열심히 벌어라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얼마나 아이가 자기의 소망을 적어 내려갈 수 있고 난 이런 게 좋아요 라고 적어 내려갈 수 있게 허용하냐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무슨 허황된 얘기야.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마. 그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저는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나 이렇게 먼 거리로 KTX를 타고 지방 강연을 갈 때 이제 저는 눈도 안 보여요. 노안이라서. 스마트폰 보면 어지럽습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A4지 한 장을 딱 꺼내서 나 하고 싶은 거, 나 먹고 싶은 거
나 사고 싶었던 거 계속 적어요. 지난 10년 동안 적고 있어요. 책 한 권이 됐어요. 사실 돈도 없는데 그거 하려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 염치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엄청난 돈을 하나 가지고 들어갑니다. 타기 전에 로또 복권을 하나 사요. 그래서 당당하게 쫙 테이블에 올려놓고 딱 놓고, 왜? 이거 500억이거든. 이거 100억이거든. 정한되면 50억이거든. 당당하게 놓고 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정말 좋아하는 거 다 적어요. 부산까지 2시간 반 순삭이에요. 근데 그런 종이를 많이 가지면 어느 날 문득 보면서 거기서 제가 보여요. 난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마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마도 저는 복권에 당첨이 돼도 파산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 많은 재밌는 일들을, 좋은 일들을,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저는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저도 갈 길이 너무 멀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아마 이런 일들, 우리 위시리스트 적고 한 번쯤 정말 나는 뭐가 좋아하는가를 적어보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기록해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이거 정말 맛있다, 이럴 때 너무 즐겁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정말 나는 의미 있고 보람 있다. 왜?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에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합치면 나의 굉장히 중요한 위시리스트가 될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걸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스에서 메르스, 메르스에서 코로나는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이러스예요. 저는 생물학 전공이 아니지만 바이러스를 전공하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우리가 묻혀오고 있는 거야. 그 바이러스는 거기에 있으면 될 걸 우리가 계속 가져오는 거야. 어떤 연구소든 어떤 집단이든 계속해서 묻혀오고 계속해서 파헤친 것의 결과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적정하게 개발해야 되죠. 적정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정하게 생산되고 적정하게 소비되겠죠. 자원이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자원이. 예전처럼 기록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기록적인 자연개발은 이제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도 없고, 분명히 다른 문화나 다른 나라가 엄청난 저항으로 맞고 말리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생각이 해야 되죠. 나는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써야 되죠. 그럼 효율적으로 자원을 쓴다는 건 뭡니까? 똑같이 10,000원을 써도 예전에는 그냥 썼다면 지금은 이 10,000원을 꼼꼼하게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에 꼼꼼하고 적재적소에 써야 되겠죠. 어떤 걸 할 때 기분이 좋고 어떤 걸 할 때 행복하고 어떤 걸 할 때 만족감을 느끼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같은 돈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행복해지겠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써봐야 되죠. 크게 써봐야 되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경쟁하고 더 많이 남들을 짓밟고 더 많이 빼앗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건 소확행도 아니고요. 안빈 낙도도 아니고요. 소박하게 살으란 얘기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살으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살아야만 앞으로 우리는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나는 무엇에 만족하고 무엇에 행복해지는가를 정확히 아는 사회, 정확히 아는 개인이 많은 게 바로 또 다른 우리 사회의 역량이라는 거죠. 적정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으로 전 세계에 가장 모범이 되었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의 이유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는 거예요? 열심의 양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에서의 열심, 노는 것의 열심, 남들과 지내는 것의 열심, 나를 위한 것의 열심, 이런 나의 유한한 양을, 열심히 한다는 것의 양을 잘 배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인생은 결코 굴착기 같이 하나만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잘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니 나의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사업화해서 나라는 인생의 하나라는 사업을 잘 이끌어가는가, 내 인생의 CEO가 될 필요가 있죠. 그것이 바로 적정한 삶의 가장 중요한 바람직한 가치관이 아닐까 싶어요.